모닝 프레지던트. 네, 안녕하세요. 8월 혹서기인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가요? 우리 오늘 저기 KFC가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신 오늘 우리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우리 장자방님께서 대신 출연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나저나 JYP가 실은이 이 혹세 실은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 옆에 인기인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인기인인데 이게 페이머스가 아니고 노토리어스가 돼요. 노토리어스는 안 좋은 겁니다. 예. 해명 한번 해주시죠. 여기쯤에서. 예. 제가 좀 해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이 첫 번째는 제가 이 글이 비공개 친구방에 쓴 7월 15일 날 쓴 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거는 8월 1일입니다. 사실은 2주도 더 전에 쓴 글인데, 보름 전에 쓴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언론과 다른 캠프의 짜집기 비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 대리운전비 아끼려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럼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바보겠습니까? 그런 것을 옹호했겠습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대리운전비 아까운 것을 모르는 상류층들도 있고 그런 것이 참 아까워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이야기는 전혀 주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대리운전비 아끼려고 음주운전하는 것은 옹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근래 전문을 보시면요. 서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될 범죄다, 잘못이다라는 제가 서원을 다 깔아놓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약간 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좀 해명을 드리고요. 우리 언론들의 그 짜집기성이라든가 이 왜곡성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혼돈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이 무리를 일으켜서 참 송구합니다. 네. 아니 이제 셀 수 있겠어요. 물이 일으킬 때마다 이렇게 해명하실 때마다. 네. 그런데 하필 이게 이제 윤석열 이 낮술하고 네네네. 연동되면서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할 때 딱 이 소재가 섞이니까 그렇죠 이제 폭발력을 가져버렸는데 예. 이게 어쩌다 이래 됐죠? 저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캠프에 합류했다는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의 보름 전에 쓴 글이니까. 예, 그거는 제 기억이 없었고, 그다음 또 비공개 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흔히 하는 이 퍼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런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요. 친분이 있으니까 제 이야기에 늘 가타부타 반응을 해줘요. 저도 옛날에 이준석 대표 보고 이런 히틀러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기분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히틀러 같은 이 높은 급수로 비교해줘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양념 치듯이 뿌렸는데 그걸 이제 언론이 받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경쟁하는 당내 캠프에서 그걸 이제 발췌해서 받아서 뿌리면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죠. 오해가 있었다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겪으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민주당의 이 동료의식이라는 게 준석이보다도 못하다.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얘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던 게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금도 도지사죠. 홍보비 무슨 주차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요. 현직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은 경찰하고 검찰 보고 조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재명 지사도 이게 경험이 많아서 그 대선 경선에 필요한 차량이나 움직임은 다 별도로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또 수석 부대변인이 당 선관위에 고발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니까 당 선관위에 저는 고발해도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될 여지의 것들은 사실은 공개가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당 선관위에 고발하는 뜻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이제 생각은 드는데 그 최초의 고발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한다는 게 조금은 나는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 쪽도 특히 이제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혹이 있더라도 꺼내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또 사람이 죽은 문제거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금도는 지키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뭐 또 자연인으로서. 근데 원래 이제 문제가 됐던 이 원천 낮술의 문제점을 가져왔던 윤석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어떻게 윤석열의 그 낮술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이제 검사들이 낮술 많이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네네네. 그리고 이 양반이 사람 만나는 방식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술 안 먹으면 이야기 안 되는. 그렇지. 술 한 번 이야기 안 되고 또 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뭐 자기에게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봐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점심 먹으면서 그 소주 뭐 한 병 까고 이런 거는 좀 지나치다 이랬는데 그냥 금태스 만날 때도 그러고 뭐 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저 사람은 그냥 저게 그 교우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 낮술이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낮술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 낮술을 해서 좀 헛소리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부마항쟁을 기념했다고 해서 부산 민주광장에 가가지고 그 저기 뭡니까 이한열 여사를 보고서 저 부마항쟁이죠 이렇게 물어버리니까 이게 낮술하고 다 연관된 느낌 같은. 부마항쟁은 79년도잖아요. 그렇죠. 79년도고 이한열 열사는 1987년. 1987년 영화도 안 본 모양이에요. 보니까. 1987. 네, 1987 영화도 안 보면 1987이라고 하는구나. 젊은 1987. 사람들은. 예. 본인들은 뭐 그 옆에 부마항쟁 그 연동대에서 그거 물은 거지 이한열을 참 설마 몰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런 것 보면서 이 양반이 그 진짜 대충 막 사는구나 어리부리하게 막 이야기 뭐 특수부 검사답게. 말도 지금 막 하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낮술 해보신 적 있어요? 낮술요? 예. 해봤죠. 낮술 해봤는데.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좀 그쵸. 남들 아니 지금 보기도 그렇고. 저는 사실 휴가도 너무 가고 싶은데 네. 코로나가 세 자릿수 언제 되나 그것만 하나만 바라보고 저도 휴가 못 있으면서, 가고 있어요. 네. 근근전전하고 있는데 낮에 술 드시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뭐 그게 정치인가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게 국회를 방문하면서 국회에서 기준으로 정한 방역 기준을 안 지켰더라고요. 완전 무시하고 네, 완전 무시하고. 예. 그냥 거의 100군데를 돌아버렸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만약에 저기에 이제 방역에 빵꾸 나면 정말 치명타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없으기를 바라지만 그리고 낮술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유명한 그런 시인이 시가 있습니까? 예. 근데 시 내용이 7자예요. 7자 네. 뭡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SNS에 유명한 시인이 있어. 낮술 치면 나와요. 진짜.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저희 윤석열 딱 고향에서 쓰는 이야기는 이제 낮술하면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7자가 넘죠. 7자가 넘네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하고 싶어서 막 생각하고 있어요. 7차 뭐가 될 수 해봐, 있을까? 해봐. 윤석열 넣어서 해봐, 윤석열 넣어서. 저희 그냥 낮술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키워드가 하나 늘었어. 참 낮술 외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좀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부정식품? 부정식품. 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의 발언이 맞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더라고요. 부정식품 그게 드셔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는 불량식품이라고 불량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동네 앞에 뭐 저 설탕 녹인 설탕 녹인 거 뭐 그런 게 고무 과자 이거 제가 이거 아폴로. 그런 종류가 많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부정식품은 좀 다른 의미. 법률적 의미죠. 법률적 의미. 법률적 의미고 또 법에 쓰여 있는 말이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요 문제는 이제 자기 검사의 경험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 이게 프리드만의 이제 선택의 자유 예. 강조하는데 그걸 식품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 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돼 있어요. 세네요. 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업주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량식품 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렇죠. 네. 4대 범죄, 4대 악이라고. 4대 악. 그러니까 이 문제의 예를 그렇게 들어버리면서 선택의 자유 예를 드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청산 칼잡이 검사구나. 그렇죠. 그걸 못 벗어나는 거죠. 너무 미숙하다. 언제까지 준비 계속 언제까지 준비지? 라는 게 계속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동되니까 뭐냐면 주 120시간 일하고 낮술 먹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주 120시간 일하고 낮술 먹고 이한열도 몰라본 상태에서 불량식품 먹느냐, 부정식품 먹느냐. 야, 이게 연결되니까. 자, 해보세요. 자, 따라할 수 있겠어요? 손병호 게임이야 지금. 손병호 게임. 자, 먼저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할게요. 자, 120시간 일하고
낮술 먹고.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 120시간 일하고도 따로 또 하셔야 돼요. 그런구나. 자, 120시간 일하고 120시간 일하고 낮술 먹고. 120시간 일하고 낮술 먹고 안주는 부정식품? 틀렸잖아. 왜요? 이한율도 몰라보고. 이한열도 몰라. 그렇게 정석이었어요? 그렇죠. 이한열도 몰라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120시간 일하고 낮술 먹고 이한열도 몰라보고 부정식품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손병호 게임이에요. 그렇구나. 자, 우리가 손병호 게임까지 했습니다. 하나 더 나올 것 같은데요? 4개 적었으니까. 아, 네, 점수가. 하나 더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불량식품 붓고 이런 미친 밀란이나 이야기. 이름 미친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나오지. 밀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저는 이제 최근 계속 윤석열이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했어. 이제 틀려버렸어요. 제가 고기 사야 돼요. 제가 우리 틀리면 고기 사야 되기 때문에 고기 사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곳에도 제가 내기에서 틀려서 정말요? 고기를 샀습니다. 이미 고기를 샀는데 고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록 하는데요. 일단 이제 윤석열이 입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좀 이야기를 했어요. 지지율 문제, 뭐 외부에서의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불거져 나온 이제 설입니다. 아직은 그렇죠. 이 서초동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법조계에 돌아다니는 것이 김건희 씨의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떡볶이 프레지던트에서 다뤘어요. 한번 다뤘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더라 통신인 줄 네, 알았는데 네.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예. 아주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훌륭합니다.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듣기만 했지만 네네. 뭐냐면 여러 가지 소위 도이치 모터스와 코바나 컨텐츠. 컨텐츠 이런 관련해서 이미 조사가 끝난 것 같다. 네. 소환만 남은 것 같다. 네네. 그러니 이 압박에 의해서 윤석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뭔가 액션을 할 것 같다. 네. 그런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아니나 다를까 그냥 전격적으로. 음. 근데 이 전격적인 부분에는 이제 8월 3일 날 입당하기로 한 게 이제 정보가 새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 대표도 없고 원내 대표도 없고 갑자기 그냥 나 방문할래 와서 입당 원서를 썼는데 그날 또 뭐 주소, 전화번호 다 나온 입당 원서가 또 카메라 앞에 공개가 되고 전 국민이 윤석열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이거 저도 알게 됐어요.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러니까 그냥 사실 그냥 너무 아마추어적인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입당식조차도 주도권 싸움 같은 건데 뭐 이준석 대표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공공연히 했고 다음 날 왔을 때 바로 영접한 게 아니라 최고위원 회의 중이니 밖에 대기해. 그렇죠. 이제 뭐 잡은 물고기인데 뭐 특별히 대우해줘야 될 이유가 그게 없죠. 뭐 여의도식 군기잡기라고 또 떴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는 대선 후보 검증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검증단장이 누가 된지 아세요? 예정이라고. 강원도 그러는데, 춘천에. 예정으로 늘는데. 맞아요. 무슨 태? 김진태. 맞아. 김진태. 보고 왔는데 지금 익숙치 않은 아마 이름이라. 저 이명은아 내정 내정. 내정이에요. 이런 정도 네. 나오고 있죠. 아니 김진태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임명되던 청문회에서 제일 날카롭게 질문한 사람. 그렇죠. 본인도 그쪽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뭔가 앙금이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검찰 출신 중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뭐 낙선했지만 이제 김진태 등장하고 있고, 그때 청문회 또 지금 그렇게 또 낙선했구나 날카롭게 물었던 사람 중에서 이제 장제원 씨는 투항했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이나 씨가 보기에는 제일 그래도 이 윤석열 다음으로 치고 올라갈 경쟁력이 있다. 어떤 후보 생각이 드세요? 홍카콜레. 감사합니다. 왜? 자, 이유는? 아니 저는 늘 항상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님은 너무 이 대한민국 상권분리 완전 무너뜨리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깐이야. 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너네 똑바로 안 해? 우리 이런 이상한 사람들 지지할 수 있어. 너네 잘해? 이렇게 겁주는 거다.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국민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걸 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홍카콜라님께서는
좀 가장 적합하신 것 같다. 보수 일단 진영에서 훈련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서민 보수 이런 느낌은 좀 나죠. 예. 홍코가 올라가거든. 그럼요. 잡초 같은 인생이고. 잡초 같은 인생. 참. 물론 그분이 살아온 가정은 약간 뭐 자충우동을 했지만 자충우동하죠. 네, 아주 네. 서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국회 활동비를 뭐 5억을 부인한테 갖다 준 사람이 5억인지 1억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엄청난 액수를 갖다 준 사람이라서 그런 이미지는 없지만 그냥 잡초 인생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나가서 이제 물었는데 저한테는 안 묻고 이제 제 옆에 패널한테 묻던데 이 사람들은 최재형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이제 홍학골라로 그 보수 쪽 패널들 네, 네. 지금 보수 쪽 패널들이 최재형한테 많이 붙었어요. 그렇죠. 아. 약간 그 나름대로의 좀 품이 있는 네, 교수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재형 후보는 보니까 안보 보수 쪽으로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공개된 그 명절에 가족 한 2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그 명절날 태극기 경례하면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미치하다, 부른다는 그 기사가 떴어요. 오늘 뭐 대선 출마 선언도 하는 그렇죠. 날 아닌가요? 네, 그죠? 선언도 하죠. 근데 아니 가족 명절에 모여서 애국가 사절 좀 심하다. 태극기 앞에 국기에 대한 뭐 경례 태극기인데 진짜. 거의 뭐 파시즘 아닌가요? 진짜 그 정도면? 태극기인데. 그 사진을 보고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기립해가지고 앞에 음식 놔놓고 야 참 대단하다 저 집.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준석 대표가 좀 속으로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 산 넘어 산이야 저 동네.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에 이제 새로 입당하신 주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나이는 뭐 젊지만 정치 경력이 10년이 넘고 보통이 넘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한마디 했던데. 뭐라고요? 저 뭐 일부에서 이제 이쪽은 이제 물론 이제 안철수 쪽을 대항해서 얘기했는데 나를 뭐 저 애 취급하고 있는데 애송이 취급한다고 표현이 그렇게 돼 있던데 택도 없는 소리라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애송입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비교하면은. 근데 그 말을 자기가 써놓으니까 이 잘못하면 저 프레임이 또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이나 씨는 일단 홍코카콜라. 그러면 장자방님은 사실 저도 이제 그 방송에서 나한테 물으면 예. 홍카라고 이야기하려고 홍카, 그랬는데 홍카, 안 물어서 그런데 예. 냉정히 보면 그래요. 나는 후보를 보면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유력한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못 뜨죠. 예, 온실의 하초 같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분이 이제 뭐냐면 조직을 운영해서 자기의 어떤 좀 안 좋은 말로 개판을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고 끊임없이 혼자거든요. 독고다이. 독고다이. 예. 근데 홍준표는 독고다이 같은데 조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난 대선에 또 뭐 23%까지 득표했고 24가까지 나갔네요. 하여튼 유승민 의원이 그 내부에 물어보면요, 좀 과도한 엘리트주의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좀 선비상같이 보이기도 예, 하고. 예. 그러니까 온실의 하초하고 잡초하고 붙으면 뭐가 이겨요. 근데 딱 그 비유라니까. 유승민 의원 아버님이 민정당 국회의원을 했어요. 대구에서 그렇죠. 대구 중구의 민정당 국회의원을 했는데 유수호라고. 예, 유수호라고 그 민정당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제 대구 경찰청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이제 뭐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사무실에다가 제가 돌하고 뭐 엄청나게 많이 던졌습니다.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던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민정당사 타격. 민정당사하고 그 앞에 경찰청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소시적에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습니다. 수없이 던졌습니다. 아니,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뭐 이거 지났는데 또 뭐.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또 지났는데 떠는 뭐. 거 아니에요? 지났는데 못 떠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민정당사가 있고 그 경찰청이 있는데 또 바로 근데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경북대 의대 병원이 있어요. 치대 의대 병원이 있어서 거기서 던지고 바로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틈만 나면 거기다가 이제 또 시내 한복판이라서 시내에서 이제 그 민주화운동 관련 집회를 하면 늘 거기 저희가 이제 가서 좀 혼쭐을 냈죠. 네.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 과정이 도련님이라 이 양반 이게 정치는 좀 국회의원은 하는 데는 도련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대권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련님 행은 힘들어요. 왜냐면 대중들의 이렇게 이 카리스마 있는 그 대중에 대한 설득력과 그 끌고 가는 힘 민초들의 이런 이 풍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의도권의 이야기 도는 중에 서울대 출신 안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 머리 믿고
한 번도 사람한테 어려운 부탁 안 하고 그 어려운 부탁을 해야 그 사람도 내가 내 것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줄 서로 생기는데 그러면서 자기 잘나마서 사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뭐 정치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총칼을 안 든 패싸움이잖아요. 그렇죠. 패싸움을 자기 패가 없어. 그럼 힘이 없는 거지 뭐. 좀 험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데 여의도의 여야를 떠나서 험하게 살았던 분들은 이제 홍콜라, 홍콜라. 그다음에 이제 저쪽 개인적인 막역한 형인 정봉주 도사.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잔잔한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 저도 뭐 그 험난한 길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야, 참 세상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험난한 길로 갈라도 국회의원을 한 번 하고 나면 가도 돼. 그렇죠.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하지도 않고 가면 진짜 이게 가시밭길이거든. 가시밭길입니다. 시베리아거든. 우리 장자방 선생님도 똑같은 험난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잡초 인생들. 저는 이제 좀 변명하면 그렇지만 제가 주체적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 정당 개혁이라는 깃발을 들고 지금도 그 깃발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면 뭐 정치권에 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원래 정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저는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이제 동의를 했던 건데 지금은 여야가 뭐 몇 번 바뀌고 우리가 집권해도 정치 개혁이라는 어젠다 자체가 없어요. 이게 사실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21대 국회에는 그런 계획서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 그 대선 후보 토론회 YTN 오후 5시 반에 하는데 그것을 1번 주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정치개혁. 정치개혁. 네.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보고 난 뒤에겠지만 정치개혁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은 자기 영역, 자기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영역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면 잘한다. 남들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제도적 문제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딱 통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답답하고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이제 청와대에 있던 선배들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야기가 대부분이 정권을 잡았는데도 이 간고한 관료 사회의 이 뭐라고 합니까? 뿌리 깊은 이것 때문에 질서 체계 때문에 바꿀 수가 없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테크노크라시 이거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시작도 못 해봤죠. 검찰 개혁 하나 이제 손댔는데도 이 난리가 난 건데 기재부에 대해서 뭐 말도 못 꺼내잖아요. 아직도 이번에도 뭐 홍남기한테 어떻게 보면 업어치기 당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참 깝깝합니다. 우리 그런 좀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대통령이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화의 단계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1단계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뭐 2단계는 문민 정부를 실현하고 3단계는 이게 문민의 내용에 예를 들면 이제 관료 주도성에서 정치인 주도성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다음에는 싱크탱크에 의한 정당 생태계를 구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 발전 단계가 있어요. 그 책에 나옵니까? 뭐 본인이 정리하신 거예요? 나하고 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 그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의 배워서 저도 딴 데서 써먹게. 민주주의 발전 단계들이 있는데 한국은 2단계 정도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 3단계, 4단계, 5단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민주주의 뭐 3.0, 4.0을 쓸 수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쓰는 민주주의 4.0 단체를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식이 없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생태계란 말, 시스템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정치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회의원만 잘 다른 데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려면 그 밑에 바탕을 잘 깔아야 돼요. 훌륭한 당원들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지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연구하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싱크탱크도 존재해야 그래야 훌륭한 정책도 나오고 정치인이 나오는데 정치인만 안 되고 국회 여의도 끝내 전체가 이게 사막이야. 뭔가 이 공기업에 지지가 안 하면 다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이런 식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정치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정치권주의에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저 5년.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힘들게 먹고 살고 있고 제 요새 고민은 이 신인 정치인 그리고 청년 세대를 이제 꼭 정치인을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폐쇄적인 집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풀이 넓어진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여기서 먹고 살면서 정치 전문가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을 주어지지 않고 외부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옆으로 점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기본 학습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영역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활성화될 수 없는 거죠. 이나 씨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금 키우고 있는 키우고 있는 겁니까? 이제 차세대. 우리가 그럼 이 정치 학교입니까? 그러면 아. 스승님들이세요? 알겠습니다. 스승님들. 오늘 갑자기 뭐 정치 학교 이야기까지. 동료이자 멘토이자. 자, 오늘 그 원래 주제는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 발언을 해주시고 끝을 내면 좋겠습니다. 자, 한 10초 내외로. 그렇죠. 이나 씨부터. 이나 씨부터. 윤석열은 평생 준비생일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아직 정치적인 학습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를 밟기에는 너무 늦은 사람이 아닌가. 대통령이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요. 대통령이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자방님께서는. 윤석열은 도리도리 쩍벌남. 이거는 병이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낮술을 먹고 이한열도 몰라보고 부정식품을 먹어가지고 쩍벌남 다리 벌리는 병을 고치지 못하는 윤석열은 정치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